펜이 어딨냐? 자, 얘가 예술사 지문인데, 1번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1번 문제가 뭔 문제냐면은, 흐름 문제란 말이지. 흐름을 파악을 했느냐, 파악을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문을 읽는 난이도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나머지 문제 풀거나 뭐 풀어도 틀렸을 수도 있고 풀어도 그렇게 엄청 쉽게 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 풀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문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요. 얘 일단 봅시다. 얘는 나도 안 봤던 애 같은데 그냥 볼까요? 음, 아, 얘 답이 4번인데? 한번 볼게요. 이런 애들은 있잖아. 좀 직관력이라는 게 많이 작용을 하거든? 4번 맞나요? 4번 맞네요. 이런 애들이 직관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적절한 것,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는 문제는 하나가 맞는 말이고요. 네 개가 개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부 다 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예시를 썼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글 전체에 대한 흐름을 물어보고 있죠. 내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냥 1문장 그냥 한 문단당 한두 문장씩 그냥 봤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 그냥 쭉 하고 여기 그냥 아도르노가 나왔네. 근데 아도르노의 시각이 나왔네. 아도르노의 시각에서 나왔네. 예술 전반에 확장됐네. 아도르노 나왔네. 미술의 다양성을 말하는데 기여하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아도르노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아도르노라는 놈이 미술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쳤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 부분에서. 그쵸? 그리고 예시가 있고요. 여기도 또 예시가 있지. 뭐 또 여기도 예시가 있네요. 여기도 예시가 있네요. 특정한 관점 누구죠? 아도르노고요. 구체적인 사례 뭐죠? 얘네가 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합니다. 예시가 이 안에 존재해요. 사실 이렇게 푸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맞는 말 하나 그리고 개소리 네 개인데 그 중에 이렇게 쭉 훑은 다음에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놈 하나를 잡는 거. 아도르노니까 이것은 아도르노에 대한 이야기구나. 일단 잡고 나서 아도르노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예요? 핵심 제재 그리고 하나의 관점, 특정한 관점, 요 세 개가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 아도르노 주인공 한 명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서로 다른 두 견해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두 견해라면 얘네는 크게 나눠가지고 문단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찬성하는 바 아니면은 반대하는 입장, 그렇게 두 문단 혹은 한 문단에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려면은 첫 문장에서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에 상반되는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아니에요. 안 봐도 이건 아니에요.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견해가 가는 한계를 일관되게 분석하고 있다. 이런 애들도 첫 문장들 보면은 그냥 아도르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접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관점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다루거나 할 내용들이 문단들의 첫 문장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계속 아도르노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얘도 아니죠. 결국은 아도르노 혼자 주인공이고 그리고 사례가 존재하는가. 그래서 4번을 찍은 겁니다. 감이 맞아요. 감이 맞고 합리적인 사고에 바탕한 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푸는 건 안 좋아요. 근데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 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얘는 그냥 찾으면 되겠죠? 얘는 그냥 찾으면 돼요. 얘는 그냥 뭐 혹시 틀린 학생이 있으면 그냥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면 근거 찾아줄게요. 굳이 잡자면은 작가의 의도, 구현, 뭐 이런 단어, 그리고 전통적인 미술, 그리고 추는 미와 비교했을 때 추와 미, 그리고 열등, 이런 단어 찾아주시면 되고요. 아도르노 찾을 필요 없고 예술의 사회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수단 이런 거 찾아주시면 되겠고 뒤샹, 그리고 전통적인 예술의 가치 체계에 대한 저항 정신, 뭐 예술의 가치 이런 거 찾아주시면 되겠고 얘는 아도르노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예술의 타율성, 그리고 극복 이런 단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풀릴 거예요. 나머지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번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지금 일부러 지문은 안 읽고 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 지문 독해한다고 너무 고생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어찌됐건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은 근데 어찌됐건 간에 얘네는 예술 지문 같은 경우에 기술과학 지문하고 다르게 얘네는 좀 흐름이 좀 무게가 더 있잖아요. 기술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흐름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정보가 엄청 중요하잖아. 그래서 기술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잘 이해해 주는 게 좋겠지만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느낌, 필 이런 게 통하긴 합니다. 이건 그냥 꼼수긴 한데 통하긴 해요. 기억 볼까요? 윗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뭘까요?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을 위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어떠한 대상이나 관념도 완전하지 않으며 영구히 지속되는 부정에 의해 다양한 접근과 고찰이 이루어질 때 대상은 보다 완전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부정되었던 것을 부정함으로써 아름다움은 보다 완전한 아름다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 아름다움을 편협하고 고정적인 시각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보자면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아름답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는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우리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관습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앞뒷부분 읽으면 답이 나와요. 결국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진짜로 지문을 안 읽고 풀고 있는 건데 보통 지문을 읽어가지고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한번 쑥 훑어보고 지문 안 보고 풀어줘도 충분히 괜찮다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대다수가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하나의 흐름, 아도르노라는 인간에 대한 하나의 흐름이에요. 결국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느낌을 받았다면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받았다면 사실 문단 정리 이런 것도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굳이 정리를 한다면은 미와 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던지고 났는데 여기에서 아도르노가 이 미와 추에 대해서 어떤 정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도르노의 시각에서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쭉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도르노의 시각에 또 시각이에요. 그리고 추는 예술 전반에 확장되어 나타났대요. 그리고 아도르노의 추에 대한 논의예요. 얘는 다양성을 말하는데 기여했다. 뭔 말이겠어. 그러니까 미와 추에 대한 그냥 이걸로 끝난 거야. 미와 추에 대해서 아도르노라는 인간이 이런 창의적인 이런 특별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시각에서 예술은 사회적인 산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와 추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생각을 했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와 추는 고정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뭐야? 사회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사회적인 관습이나 사회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예술품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아도르노의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재해석했을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추라는 것이 예술 전반에 확장되어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도르노의 이런 시각이 현대 미술의 다양성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인데 사실 흐름을 다 잡고 났으면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간단하게 읽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었겠죠.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보기에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가는 뭐죠? 발표 당시 끔찍한 작품, 이거 중요한 포인트죠. 추예요. 그러나 현재 이 작품은 뭐예요? 예술 작품 뭐예요? 미로 인정을 받았죠. 나는 뭐죠? 클라스 올든버그의 가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게라 붙였고 이렇게 진열된 품목이 그냥 이 사람 이건 실제 공간이야. 물건이 얘가 만약 팔리면 얘가 없어져 버린 것이 달라진 거죠. 작품이 달라진 거. 일상적 물건들의 집합소일 뿐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이게 뭔 말이에요? 추예요. 미국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 이건 뭐죠? 미죠? 요렇게 잡고 나서 데테스테가 뭐죠? 어디 있죠? 불쾌한 이미지의 인간 형상을 보여주지만 기괴한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데테스테. 인간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이미지로 표현한 데테스테라고 볼 수 있겠네요. 2번 인간 내면에 대한 예술가의 성찰이 기괴한 인간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건 그냥 맞는 말이죠. 새로운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으로 추를 표현한 예술작품의 미적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추에서 미로 정리한 거랑 똑같죠? 작가는 예술작품을 무규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예술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인가요? 예술의 불확실성? 예술에 잠재하는 카오스적 계기에 바탕을 둔 예술의 불확실성은 우연성을 유발하는 작품의 형태로 표현이 됐네요.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 여기 어디 있나? 여긴 좀 옛날이라서 없을 텐데. 그쵸? 여기도 데테스테라는 애가 나오네요. 무규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예술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그런데 얘도 뭔가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맞는 말 같기는 한데
보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예술의 불확실성 같은 것도 얘는 근데 맞는 말 같긴 한데 맞는 말 같은데요? 그쵸? 5번 일단 봐봅시다. 살짝 애매한 느낌이니까. 왜냐면은 이게 왜 애매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보자면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기에서 무규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는데 불확실한 무규정에 대한 간접적으로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손님이 무엇을 사갈지를 알고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규정이고 불확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문에서 봤어도 우연성을 유발하는 작품의 형태 연결 지을 수 있죠. 맞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5번으로 가는 겁니다. 예술 물음표 쳐놓고 물음표나 세모 쳐놓고 5번으로 가는 겁니다. 예술작품이 현실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사회로부터 억압되고 배제된 대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이거 뭐죠?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배제된 대상에 대한 관심 요거 어디 있나요? 어딨어? 억압되고 배제된 있어? 안 보이는디? 어딨어? 사회로부터 축출되고 배제된 것들의 총체가 추가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추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회로부터 축출되고 배제된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으면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나요? 사실 읽고 풀었으면은 바로 풀렸을 것 같긴 한데 관심을 이끌어내자. 관심을 이끌어내자. 자, 그런 거예요. 일단 보면은 굳이 지문에서 찾지 말고 느낌으로 풀겠습니다. 나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가까지 지금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나 자체만 보자면은 얘는 뭐예요? 가게. 자신의 작업실에 신발, 셔츠, 드레스, 조각팔, 케이크를 석고 조각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얘를 판매한 거잖아요. 이 올든버그의 작업실이 사회로부터 억압되고 배제된 대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건가요? 굳이 말을 하자면은 제가 여기에서 추와 미로 규정을 짓기는 했지만 요 추, 미, 이 나라는 애는 굳이 따지자면은 이 가라는 애는 여기에서 말한 대테스테의
예시예요. 대테스트의 예시인데, 그런데 이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뭐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더럽고 짜증나게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예요. 현대 미술의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화된 현대 미술의 일례로서 얘가 만들어진 거죠. 굳이 기준을 잡겠다면은 비난을 받은 것은 추, 그리고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은 미라고 하는데, 굳이 추와 미를 가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미에 대한 욕망이 나왔네요. 그래서 갈라줘도 되긴 하는데, 굳이 말을 하자면은 사회로부터 억압되고 배제된 대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굳이 이 이야기를 맞추려면은 작가가 드러낸 인간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표현한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인간 내부,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인간 내부의 고통과 공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억압하고 배제했는데, 그 배제된 것을 표현했다고 가는 말할 만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얘는 다양화된 현대 미술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의 관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추 개념이 확장되어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술 양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미술 양식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근거를 찾아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풀기 힘들었던 문제였던 것 같네요. 그냥 보면서 흐름 잘 잡았다면, 느낌 잡고 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지문 요약은 할 필요가 없겠죠. 지문 단어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어서 흐름 잡는 것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잘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